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31페이지고요. 제 4장 시설관리.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요. 이 실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관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기능이 떨어진 거 찾아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올려주는 거,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 그런 이제 일련의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 이제 개념 잡으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페이지 제 4장 시설관리. 자, 이 부분부터 진행을 할게요.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관리라고 하는 공동체 관리, 이런 이제 관리 개념에는 물론 이제 행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입주자 관리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한데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시설 관리.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Facility Management, 뭐 FM,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요 개념을 이제 전반적으로 할 때 우리가 시설 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은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뭐 물건이나 또 마찬가지로 뭐 기계 설비든 건축물이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능은 떨어지죠. 뭐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은 이제 뭐 기억력도 없어지고요, 뭐 어디 안 아픈 데 없고요, 뭐 이렇게 쭉 되잖아요. 그럼 뭐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의사 선생님, 전문가가 찾아서 이거 어디가 아프네? 이거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런 과정, 이런 포괄적인 과정이 이제 시설 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큰 개념으로 이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이 저하된 곳이 이제 있겠죠. 그럼 이걸 이제 찾아야 돼요, 그죠? 찾아야 돼. 이걸 이제 찾는 과정, 어디가 기능이 떨어졌느냐, 이렇게 찾는 과정. 이걸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점검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봅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여기 기능이 떨어졌네, 그죠? 여기 고쳐야 되겠네. 이거 너트가 풀려 있네. 좀 조여야 되겠네. 이러한 기능이 떨어진 부분들을 찾는 과정이 점검이고, 찾으면 또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럼 조여야 되죠, 그죠? 못 튀어나온 거 있으면 못 박아야 되죠. 뭐 이렇게 해서 못을 박고 너트를 조이고 페인트를 칠하면 기능이 다시 이제 떨어졌던 그 기능이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던 그 기능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시키죠. 이렇게 기능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하된 부분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이 절차가 시설 관리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기능이 떨어졌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가 이게 어떤 문제를 향후에, 뭐 예를 들어 누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이 새는 건지, 또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또 보수를 해야 될 건지, 좀 이거 좀 아까 그 볼트를 조이고 하는 부분보다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이제 기능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전문가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렇게 전문가에 의해서 기능이 떨어진 것을 찾는 절차, 그거를 진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점검과 진단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전적 의미로 어떤 기능이 떨어진 부분을 찾는 절차인데,
그냥 일반적인 관리자가 관리 행위로 이렇게 찾는 절차를 점검,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해법까지도 제시하는 것, 이거를 진단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기능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관리자가 들여다봤어요.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기능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우리는 보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관리자가 점검을 하고 나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절차, 이거를 보수. 진단을 하고 나서 진단 결과에 대해서 방법까지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수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봐요. 이제 용어가 이제 비슷비슷하고 우리가 이제 혼용해서 쓰던 용어들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나눠 보면 관리자의 일상적인 행위로 일어나는 것은 점검 보수, 그죠? 전문가의 일상적인 행위로 일어나는 것은 진단 수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눠 보면 요거는 이제 사전적인 절차고 요거는 이제 사후적인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과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전문가가 보고 나중에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점검과 진단, 보수와 수선을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에 뭐 이렇게 했죠. 그래? 뭐 이상이 있어? 그럼 좀 살펴봐. 그냥 점검. 살펴봐. 조금 표현하는 사람 뭐 진단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좀 구분을 좀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그럼 빨리 고쳐 라고 하는 기능 회복 과정, 그 고쳐라고 하는 과정이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지면 보수, 좀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수선,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는 이 개념을 좀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잡혔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관리자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절차를 우리가 점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관리자가 바쁘잖아요. 진짜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관리비도 부과를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으니까 그냥 점검해라. 점검해야 되는 건 알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법에서 요때 되면 요런 것 좀 해라. 요때 되면 요런 것 좀 점검 좀 해라. 이렇게 이제 법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를 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는 안전점검이다, 이런 표현을 법으로 이 안전이란 말을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점검. 그럼 진단도 이 건축물이 뭐 일정 기간마다 이게 정말 뭐 균열이 있는지 혹은 뭐 누수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전문가가 좀 들여다보는 거. 이런 절차를 우리는 이제 안전진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수선 유지비를 잠깐 설명을 드릴 때 안전진단 비용은 이제 관리비와 구분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방금 전 시간에 한 거 수선 유지비 할 때 장기선 충당금하고 안전진단 비용은 관리비하고 구분한다. 그 관리비 구분한다는 의미는 이건 전세입자한테는, 사용자한테 물려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안전진단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이 법적인 절차는 그 기간을 내력구조부의 위해로 해서 한 10년 이렇게 지난 뭐 이런 상태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안전점검 행위는 법률적으로 얘기할 때는 반기마다 하라 그랬습니다. 반기마다. 뭐 이거 이제 기간적으로는 뒤에서 이제 다 공부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혼용해서 쓰던 점검과 진단을 이제 구분하는 훈련이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아까 이제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사용자한테 부과해요, 안 해요? 이거는 입주자한테만 합니까? 사용자한테도 부과해야 돼요? 입주자한테만 했죠? 그럼 이 비용은 어떨까요?
그건 예, 입주자 등에게 하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 출발해서 구분을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까 관리비와 구분해야 되는 게 장기선 충당과 안전진단 실시비용이 있었는데 진단 비용이 있었는데 그래 안전진단 외우지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 이거는 입주자한테만 부과를 해야 되지. 이거는 입주자 등에게 부과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수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고치는 행위를 보수, 수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시험은 법령에 근거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공동주택 관리 법령의 그런 용어들의 법적 표현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보수와 관련된 법적 표현 중에 보수가 들어간 법적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하자보수라는 게 있어요. 하자보수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죠, 그죠? 하자보수. 그래서 이 하자보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하자보수의 개념, 그러니까 이 보수의 어떤 특징이 조금은 단기적인 측면이고 단순하고 이런 측면이에요. 이런 측면이 이제 보수의 개념이니까 하자보수도 일정 이 단기적인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길어야 10년이고 뭐 2년, 3년, 5년 이런 이제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선이라는 개념의 법적 표현으로는 장기 수선 계획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장기 수선 계획. 수선을 이제 사후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수선의 특징은 좀 장기적이고 복잡하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계획적이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방수 처리를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비용 문제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방법 절차도 생각을 해야 되고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고치면 안 되고 장기 수선 계획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또 그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개념이긴 한데요. 요 점검, 진단, 보수, 수선을 구분해서 이제 앞으로 요 시설 관리 접근하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뭐 이렇게 그 공동주택에 있는 기사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걸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 이제 관리자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시도 하셔야 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이제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요? 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자 이제부터는 이제 고친다, 뭐 들여다본다 이런 표현 안 하고 점검한다, 전문가가 보면 진단한다, 또 고친다 이런 표현도 관리자가 하는 거 그냥 보수한다, 또 전문가가 하는 거 수선한다, 뭐 이렇게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것만 구분해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그 시설 관리의 기본적 개념을 잡으신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잡히셨다면 이제 하셔야 될 것들이 자, 첫 번째는 했어요. 보수, 수선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 구분은 어디서 왔어요? 점검, 진단을 내가 구분할 수 있느냐. 여기서 온 거죠, 그죠?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보수와 관련된 법적 표현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자 보수고요. 그 다음에 진단, 이 부분이 이제 하자 보수에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은 수선과 관련된 법적인 표현. 이게 장기 수선 계획이죠. 수선과 관련된 법적 표현은 지난 시간에 잠깐 수선 유지비라는 걸 살짝 봤어요. 이제 기본 과정에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실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 개념이 잡히셔야지 그 수선 유지비를 또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시설 관리의 기본 법적 과정에서 요 세 가지 하나는 하셨으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요 하자 보수와 장기 수선 계획은 계속 따라 붙고요. 이 개념이 잘 정립이 되시면 실무 전체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뭐 관리사무소장 하는데도 유리하고, 관리 주체하는데도 유리하고, 뭐 입주대표 의결사항 하는데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총론 성격이라서 모든 범위에 이게 이제 다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하자 보수와 장기 수원 계획을 잘 잡아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시는데 능률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거 이제 하셨고 이제 하자 보수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공동주택 입주를 하셨거나 또 뭐 이거 하게 되면 하자보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좀 고쳐다니는데 대기 안 고쳐준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래, 이런 이제 방법 절차. 굉장히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입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왜 안 고쳐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집을 지으신 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업 주체죠 입장에서 보면 그 집 딸랑 한 집 진 게 아니잖아요. 집을 몇천 세대 짓고 그 단지만 또 지은 게 아니죠. 그 사업 주체가. 또 저기 가면 저기도 있고 이렇게 또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단순하게 고쳐줘. 그리고 바로 고쳐주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자, 큰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하자 보수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임차인은 그런 권리를 주질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임차인도 이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폭넓게 변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자 보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개념을 잡기가. 처음에 또 기초과정에서 잡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과정이 기본 과정에 여러분들 관리 주체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여기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요건 좀 힘들지만 시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에 했던 단순한 개념 구분 플러스 요건 이제 방법 절차를 좀 더 볼 겁니다. 예. 자, 그래요. 이제 하자보수,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할 텐데. 하자보수라는 개념을 잡으시려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잡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요구를 할 거냐, 이걸 우리는 청구권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자보수를 이제 청구한다, 그 얘기죠. 하자보수 청구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 하자보수 청구를 누구한테 요구를 할 거냐? 이 얘기도 있죠. 이거는 이행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럼 뭘 요구를 할 거예요? 뭐를? 청구권자가 이행 의무자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하자 요구를 하는 거죠. 그죠? 하자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자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자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요구를 하지. 하자도 아닌데 요구하면 그렇지 않아도 안 해준데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자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또 들어갈 텐데, 하자가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좀 편하게 하셔야 돼요. 하자가 뭐죠? 하자. 잘못된 거. 그죠? 잘못된 거 하자. 그죠? 하자 잘못된 거다. 예, 여러분 35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하자의 범위 및 담보 책임 기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죠? 하자. 이게 하자입니다. 하자. 그래서 밑에 이렇게 양가로 1번 시설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있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하자의 범위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하자다 그런 거죠.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뜬, 치마, 파손, 붕괴, 누출, 입상, 불량, 또 안전 기능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아무튼 잘못된 거구나. 그죠? 이제 하자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외우고 그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하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셨던 시설 공사상의 하자라는 게 있고, 지금 보니까, 그죠?
뭐 처짐, 들뜸, 누수 뭐 이렇게 쭉 되는 거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니까 어디까지 넘기시냐면 38페이지까지 가서 보시면 뭐가 있어요? 내력구조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요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력구조부별 하자를 볼 텐데 그럼 뭐가 내력구조부냐 이거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8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상부에 이어서 7번째 줄인가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 기간 해놓고 내력구조부 가로 열고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 가로 열고 내력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이것은 뭐 하자담보 체결이 10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요 여러 가지 공사 공종이 있는데 이 내력 구조부로 분류되는 내력벽이나 기둥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아파트 뭐 그 안에 있는 어떤 설비나 이런 것도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내력 구조부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거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아까 이거에 대한 시설공사에 대한 일반적 공사에 대한 하자 판정 기준 하자는 질짐, 들뜸, 처짐, 누수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줄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놓고 구조체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니은 번 보시면 구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의 정도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이 내력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뭐 저런 거예요. 저거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이런 상태를 하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내력 구조가 뭔지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설 공사는 저짐, 이런 것들, 그죠? 저짐, 들뜸, 치마, 뭐 이런. 아무튼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뭐 이게 기능을 잘 못한다. 그럼 무조건 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하자라고 하는 거는 시설 공사별 하자가 다르고 내력 구조부별 하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 왜 이게 이제 중요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거냐 이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제대로 청구를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자를 정확히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하자가 알지. 하자 알지. 내력벽 무너졌거나 무너진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구조 보니까 이렇게 반응. 일반적인 뭐 칠이 좀 벗겨졌다. 하자죠, 그죠? 그냥 일반 시설 공사는 칠이 벗겨졌거나 뭐 살짝 균열이 있거나 뭐 들떠 있거나 이런 거 다 하자잖아요, 그죠? 여기. 그래서 내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하자를 아니까 이제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무한정 이렇게 청구하게 하진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 그래요.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뭐 하자보증기간 뭐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이 정확한 표현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혹은 하자보수기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담보 책임기간이 있는데 이 시설공사의 경우는 2년, 3년, 5년, 10년 공종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내력구조부는 워낙 중요하잖아요. 이건 다 10년입니다. 이런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그러니까 하자가 뭔지 정확히 알아도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 들뜸, 처짐 이런 게 발생했다. 그러면 또 그 공사는 그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나고 나서 천년 만년 보장을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잘 봐요, 정리하면 책임기간 내에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고쳐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자 잘 고쳐줘요? 대다수 의견이 아니요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안 해주는데
하자담보차 기간이 지난 거, 하자도 아닌 거 청구하면 해줄까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런 건. 네. 그래서 정확히 일단 알고 출발하고요. 요 기간 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기간이 2년짜리인데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기능이 떨어져요. 처짐, 들뜸이 발생했어요. 이게 2년짜리예요. 근데 2년 내에 청구를 못 했어요. 그럼 2년이 지나면 기능이 회복돼 있어요? 아니지.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들죠. 그럼 그 돈은 누가 부담을 해야 돼요? 기간 지났으면,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그렇다고 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기간 지났네? 기능을 회복해야지. 이거 안 하잖아요. 기능은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기능을 누군가 회복시켜 줘야 되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럼 그 돈을 누가 낼 거냐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 전에 알았다면 여기 그죠? 그럼 그때는 돈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기간 내에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난해도 나오고 이 시험에 매번 요 얘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하자담차. 그래서 이 하자담차 기간이 그 35, 36, 37 이렇게 쭉 표 같이 생긴 게 있죠, 그죠? 몇 년이냐?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예를 들어서 뭐 공동구 공사는 3년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너무 가혹합니까? 갑자기? 네. 너무 가혹해요? 갑자기 막 말씀이 없으신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미리 이제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돈 문제인데 중요하지. 그럼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지. 그러면 이걸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지. 근데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머리 글자로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처음 들었다 그래도 다 가서 맞춥니다. 그러니까 염려,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놓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 뭐 다 정리되고 기본 과정만 들으셔도 다 이해가 되니까 그거를 지금 뭐 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하자보수의 전반적인 틀을 잘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안전진단, 안전점검 뭐 이런 개념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 못 니운다고요? 해요. 다 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된다니까 제가. 예.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암기법에 다 하니까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지금 35, 36, 37 완벽하게 했죠, 그죠? 한 게 없는데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 그냥 하나 샘플로 한번 하고 갈까요? 그래도 뭔가 이게 있어야지, 그죠? 네, 하나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요. 2년짜리는 이미 수도가 옥타석 이렇게 해요. 이게 옥타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어감상 불타서 이렇게 불타서 수도가 불타면 어떻게 돼요? 도주를 해야 되죠. 그 수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3년짜리는 이제 나머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5년짜리는 그래서 수도가 불타는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그냥 불탔는데 그냥 두면 안 되니까 목조나 이런 거만 안 되고 철근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뭐 철골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지방하고 수도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해지죠, 지방이. 네. 자, 물론 그러면 이제 지방이 이제 탄탄해졌죠. 예, 지방이 이제 기지가 된 거예요. 10년 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어떤 뭐 수장공사다 몇 년, 그럼 2년, 방수공사다 몇 년, 그럼 5년 이렇게 이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기본 과정에서 살짝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염려는 안 하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고 이게 왜 중요하고 실무에서 이 점을 왜 꼭 알고 계셔야 되는지, 그런 그 왜, 이거를 미리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 한번 해볼게요.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무작위로. 아까 우리 지능형 홈 네트워크라는 걸 좀 살짝 배웠어요. 그죠? 살짝 봤어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는 몇 년일까요? 몇 년? 지가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때 이 지가 뭐고 이 지가 뭐고 뭐 이처럼 뭐 이런 것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 수고는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하게 돼요. 그건 이제 설비나 또 여러분들 이제 건축, 그러니까 시설계 건축 구조편 배우시면 다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3년인데 여기는 지정 기초 이런 거는 10년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건 이제 지붕이고요. 이건 지정 기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같은 지자여도 이게 다른 지다라고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자 어쨌든 이걸 하실 수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여기 이제 똑같은 글자가 아닌 거 다 할 수 있어요. 재현 설비는 몇 년일까요? 재현 설비. 연기 빼주는 재현 설비. 3년. 이거 뭐 내일 시험 보러 가도 된다니까요. 네, 3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드려요. 왜 이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장기수선 계획 보실 텐데 장기수선 계획은 더 어마무시해요. 이렇게 몇 페이지 잠깐 보시냐면 46페이지 보시면 이건 뭐 더 많아요. 그죠? 뭐 페이지 넘겨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이냐, 뭐 이런 숫자도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다 암기법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이제 해드리니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몇 년인지도 모르고 청구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누가 청구를 할 수 있느냐를 보겠습니다. 누가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우선 돈을 주고 샀다. 청구할 수 있죠. 돈 주고 산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입주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입주자. 입주자. 돈을 주고 샀죠. 자, 입주자의 의결을 하기 위해, 입주자의 의사 의결을 하기 위해서 뭘 구성했어요? 입주자 대표회.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당연히 하자부 청구권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리 주체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 주체도 하자부 청구권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개념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정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관리단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관리단은 뭐냐면 집합건물 중에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지은 게 아니라 규모가 작게 짓는 거 있잖아요. 뭐 20세대 짓는다, 19세대 짓는다. 그럼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안 받죠. 그냥 건축법에 건축허가 받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세대짜리 연립이 있다, 빌라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거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의사결정을 하는 자, 소유자 전체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걸 관리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짓는 거에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를 선정을 동별로 해서 하지만
관리단은 그냥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법규에서 이제 이 과정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15세대, 뭐 10세대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 얘기하면 이 하자 보수와 관련된 조항은 의무관리 대상이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집을 한 채 지어서 팔든 두 채 지어서 팔든 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비세는 건 다 비세는 거죠. 그럼 누군가 그 집 지어서 판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의무관리 대상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집이 있으면, 건축물이 있으면 다 적용되는 이야기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합니다. 이 관리단을 통해서. 자, 그리고 또 이제 범위가 막 넓어진다 그랬는데,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 그중에 이제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또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임대주택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현행법,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입자대표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임차인 대표. 요자들도 올해부터는 하자보수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기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넓혀졌다.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은 누가 하고 공용 부분은 누가 하고 관리 주체는 대행하고 뭐 이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자들이라면 이런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에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고쳐줘야죠. 바꿔 얘기하면 이제 우리 이제 보수를 배웠으니까 보수를 해야죠. 그죠? 그거를 이제 보수 이행 의무자라고 합니다. 이행 의무자. 그러면 누가 이걸 이제 고쳐줘야 되느냐? 그럼 집을 저 판 사람이죠. 그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죠? 집을 저 판 사람이 고쳐줘야죠. 그죠? 집을 저 판 사람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30세대 이상을 집단적으로 지어 판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집을 두어 채 지어 판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건축업자,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 건축주 이런 표현 하죠. 네, 건축주. 건축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세대, 뭐 10세대 이것도 다 보수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는 건축주가 갖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30세대 이상을 지업할 때는 건축허가 받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을 접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사업주체. 그래서 33페이지에 그 1호에 보시면 주택법 제2조 10호 강목에 따른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업주체 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주체. 사업주체. 포괄적으로 기본과정의 세부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어때요? 공동주택을 대수선했어요. 할 수 있죠. 그죠? 대수선의 개념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건축법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그죠? 기본 시설개론은 했죠, 참. 대수선이 뭔지. 시설개론에서 대수선 배우셨잖아요. 아직까지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증축했다. 우리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증축했다. 증축할 수 있죠. 그죠? 증축을 하고 나면 증축한 부위에 증축하고 나는데 비과세. 그럼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뭐 대충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증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행위를 한 사람도 고쳐줘야 되겠죠? 그게 33페이지 3호에 해당되는 거예요.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그 33페이지 하단부 박스에
그 3호. 거기 이제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와서 이게 이제 어려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리모델링을 했다. 그럼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요? 당연히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한 시공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공자도 다 고쳐줘야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할게요. 누가 고쳐줘야 되느냐? 집을 지어 팔았거나 고쳐줬거나 아무튼 뭐 리모델링 했거나 아무튼 손댄 사람은 그 손댄 부위에 비가 새면 다 고쳐줘야 된다. 정리됐습니까? 예. 하자를 구분했어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자들은 이자에게 고쳐줘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요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구했을 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죠? 요구, 이제 정확히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입주자가 혹은 관리주체가 뭐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주체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자들, 이 이행 의무자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그죠? 반응이 나오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모르겠다 그래요? 아무튼 어떤 반응이 나올 거죠. 그죠? 어떤 반응이 나올 겁니다. 반응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죠? 요 반응부터 잠시 쉬셨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